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이틀간 굉장히 핫한 소식 두 가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궁금함을 자아했던 아이오닉5가 드디어 공개가 됐고,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유튜버 영상들이 지금부터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오닉5에 대한 각종 편의사항들, 옵션들, 가격은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출시가 된다라고만 알려진 상태인데, 기본 옵션과 고급 옵션, 그리고 그 옵션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능들이 담당하는 능력들은 또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발표가 난 사실, 코나 전기차가 드디어 리콜 공식 발표가 됐죠. 배터리 전체 교체가 소문만 무성하고 기사만 떴었는데 배터리 전체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공식적인 기사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문자를 받은 상태고요. 3월 29일부터 배터리 교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 기간 동안 이게 다 교체가 될런지 저도 아주 궁금한데, 3월 29일 이전에 제가 가까이 있는 고향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곳에 전화를 해도 어떠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배터리 교체에 관해서 제가 전달할 사실이 있으면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5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신 분들은 또 뭐 생긴 게 어떻고 뭐 저떻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단 대략적인 아이오닉5 크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자세한 옵션들, 이런 것들 같이 저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이 아직 실차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진과 영상으로 봐도 실제적인 크기가 아마 와닿지 않을 겁니다. 뭐 대부분의 정보에서 투싼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한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이오닉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투싼, 전장이 4630인데 아이오닉이 더 길죠. 4635. 그리고 전폭이 아이오닉이 훨씬 더 넓습니다. 1865, 1890. 참고로 산타페는 1900입니다. 그래서 거의 산타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전고 높이죠. 투싼이 1665, 아이오닉5가 1605입니다. 전고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투싼은 정식 SUV고 아이오닉5는 세단과 SUV 중간인 CUV 단계이기 때문에 전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코나 전기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 있어서는 코나나 니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GMP의 가장 큰 특징이죠. 휠 베이스 축거가 투싼이 2755, 아이오닉 무려 3000,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EGMP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크기가 이 정도인 거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투싼 찾아가서 전시장 가서 투싼 보시면은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개된 차량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현대자동차가 계속 강조하고 자랑하고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그냥 뭐 중간에 있는 센터 콘솔이에요.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뭐 USB 꽂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동 아닙니다. 수동으로 하고 이동 거리는 140mm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슬림 시트가 최초로 적용이 돼서 굉장히 튼튼하면서도 얇은, 그래서 거주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전기차 전용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뒷좌석도 슬라이딩이 가능하죠. 총 앞뒤로 135mm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뒷좌석은 참고로 트림에 따라서 옵션을 넣어서 이렇게 전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방이나 짐을 놔뒀을 때, 차가 조금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뒤로 손을 뻗어도 이게 안 닿아서 조금 불편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운전석에서 전동으로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그런 가방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혹은 뒷자리는 평소에 사람이 안 타다가 오늘은 또 친구분, 가족, 지인들이 탄다 그랬을 때는 조금 전자동으로 뒤로 밀어주는, 그리고 누군가 뒤에 탔을 때 뭐야 아이오닉5 전기차야? 와, 야, 이 차 넓다더니 레그룸이 별로 안 넓은데? 그러면 운전석에서 기다려봐 하면서 전자동으로 뒤로 밀어주면 레그룸이 쫙 벌어지면서 뒤에 앉은 사람들이 오. 자, 성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레인지 기준이고요. 후륜 구동이 기본이에요. 후륜 구동만 했을 때는 최고 출력이 160kW, 최대 토크가 350Nm라고 합니다. 그리고 H트랙 전륜에 이렇게 모터를 추가했을 때 최고 출력이 224.6kW까지 나오고요. 최대 토크가 무려 605Nm. 제로백이 5.0초, 5.2초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5.0이나 5.2나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H트랙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GMP 아이오닉5에는 72.6kW라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코나 전기차에 비해 차 무게도 조금 나가고 크기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늘었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코나보다
키로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직 정확하게 공개는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알려진 거는 420에서 430km가 최장 주행거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넓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좀 많이 실망을 했고, 같이 나와 있는 모델 3 롱레인지 5,999만 원인데 거의 500km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H트랙 선택하셔서 전륜 모터를 추가하시면 4륜 구동을 했을 때 전기차 최초로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듀얼 모터를 선택을 해도 내가 언제든지 2륜과 4륜을 선택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륜을 하면은 안 그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주행거리가 4륜 하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 덕분에 조금 적어진 주행거리를 필요하지 않을 때는 2륜으로 다니면서 좀 주행거리를 유동적으로 운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최신 반자율 주행 기능 HDA2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실 텐데요. GV80 최신 GV70에까지 적용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HDA2 기능은 HDA 기본적인 기능에 플러스 차선을 바꿔주고 있죠.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차선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 그리고 앞차, 옆차가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끼어드는 경우 컷인 라인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라인을 컷인해서 들어올 때 이렇게 바로바로 인지를 해서 방어 운전을 해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자, 어떤 차가 이렇게 개념 없이 차선을 물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답답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도 인지를 해서 그 차를 조금 피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피해서 달려가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자동 주차 기능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 같은 경우에는 평행 주차, 직각 주차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진 아이오닉 5 공개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능적인 내용들을 살짝 정리해 봤는데요. 자, 오늘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아이오닉 5의 가격표 같은 게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아직 정확하게 측정이 된 건 아니지만 옵션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는지, 또 기본형과 고급형에 어떤 식으로의 장치들이 분산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봤을 때 이 표가 100% 이제 가격만 정해져서 딱 나왔을 때 드는 생각은 다행히 사악한 옵션질은 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비교적 간결하게 구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익스클루시브 기본형이죠. 기본형 5,200만원, 5,250만원 요 사이에서 뭐 책정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익스클루시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죠. 대부분 이제 조금 다른 차에, 다른 현대차, 특히 뭐 이전에 코나 전기차나 이런 데 있었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새로워진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플랫폼이 먼저 나와 있죠. EGMP 플랫폼. EGMP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멀티 급속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급속 충전기 있죠.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급속 충전기, 마트에도 있고 이게 다 400V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800V 전용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400V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트랜스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멀티 급속 충전이에요. 그냥 아무 급속 충전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히트 펌프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히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니로 전기차 이런 데 들어갔던 히트 펌프보다 더 개량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고 또 크기도 조금 줄이고 어느 부분은 부분 모듈화를 통해서 성능이나 강성이나 그런 능력치를 좀 많이 키운 개량형 히트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게 기본 탑재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V2L 기능 빼먹을 수 없죠. 가정용 전기처럼 막 갖다 다 뺄 수 있는 이런 V2L 기능도 기본으로 들어가서, 이거 옵션일 줄 알았는데 기본형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코 프렌들리 라인이라고 해서 뭐 바이오 팻 원사 헤드라이닝, 에코 프로세스 인조가죽 시트, 바이오 크래쉬 패드 이런 게 막 적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기본형을 선택하더라도 친환경 소재들이 대거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를 만져봤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만져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저렴한지, 고급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만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본 항목을 보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LED 헤드램프 기본입니다. 주간 주행등도 기본이고, 여기 보이시는 리어 콤비 LED
보조 제동 등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플러시 핸들이에요. 오토 플러시 핸들이 최초로 적용이 됐는데 이것도 기본형으로 들어가서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카메라가 없죠. 아웃사이드 미러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형이 있는 게 훨씬 더 저는 눈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기본형의 또 좋은 소식, 이중 접합 유리가 전체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뒷자리 유리까지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 소음이라든지 차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이게 전부 다 12.3인치 듀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점, 슬라이딩 글로브 박스 굉장히 서랍처럼 해서 많은 걸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식 트렁크죠.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동식 충전 도어, 코나나 니로처럼 손으로 막 딸깍딸깍 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열리는 점,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처럼 보이는 아주 단순한 건데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동식 충전 도어는요, 손으로 눌러서 하는 것 외에 이 차 키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려서 더럽거나 흙탕물을 맞았거나 아무튼 차가 굉장히 더러울 때 충전 도어를 손으로 열 때 아주 찝찝할 때 그때 차 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열면 충전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트림에 있는 중점적인 사항들을 조금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린 이 기능만 보더라도 경제성을 따져서 조금 더 저렴하게 아이오닉 5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전혀 부족함 없는 편의 기능, 신기술들이 대거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더 좋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레스티지 고급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에코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친환경 소재의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이게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이렇게 가다가 차가 앞에 서거나 사람이 끼어들거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을 때 차가 인지를 하고 경고를 울려준 다음에 긴급 제동까지 걸어주는 이런 아주 굉장히 사고를 막아주는 최고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고급형에서는 그거를 회피해가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앞에서 가다가 뭐가 끼어들거나 앞차가 갑자기 서거나 이랬을 때 옆으로 자동으로 핸들을 틀어서 긴급 회피를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장치 중에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자, 안전하차 보조 기능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 차가 완벽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나온다는 아주 가시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차 보조 경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뒤에서 차가 오거나 이랬을 때 뒤에서 차가 오니까 문 열지 마 하면서 경고를 울려주는 거, 그런데 운전자조차 확인을 못했을 때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갈 때 후방에 있는 센서가 차가 오는 것이 인지가 되면 자동으로 문을 못 열게끔 막아주는 기능이 안전하차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으로 탑재됐던 LED 헤드램프가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가니시 히든라이트가 있습니다. 요 부분에 충전할 때 여기서 충전 중이라고 LED 불이 점등되는 기능이에요. 그냥 뭐 충전 중이다라는 걸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프레스티지 모델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 릴렉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종아리 받침대까지 다 나오면서 릴렉션 시트 들어가고요. 자, 릴렉션 시트가 들어갔을 때 제가 든 느낌은 이게 약간 현대와 테슬라의 개념의 차이인지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아직 그럴 기술이 없거나 소프트웨어나 지원되는 OS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이런 기능을 못 넣는지 이거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트위치,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다 충전 도중에 정차만 하고 있으면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하고 있을 때 그 지루한 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 영상들과 재미난 게임들을 통해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계단을 안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편리함은 있는데 너무 느리다, 아무래도 처음 만든 모델이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속도가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도 훨씬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해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성능을 늘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때 착안한 방법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거울 하나 붙였더니 속도는 똑같은데 엘리베이터가 되게 빨라졌다라고 느꼈다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지루한 충전 시간, 긴 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고, 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릴렉스 시트 같이 뭐 게임을 즐기거나 이런 거는 뭐 본인의 핸드폰을 하거나
본인이 아이패드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대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도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갑니다. 스피커 쪽에 들어오고 팔 받침 도 트림 이쪽에서도 들어옵니다. 스피커가 크릴 스피커 이런 거 아니고 보스 스피커가 이렇게 총 8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AR 모드로 해서 이렇게 44인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편안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인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건지 직접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레스티지의 중점적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기본형에서 조금 더 편안해졌다기보단 조금 더 미래 전기차에 가까운 약간의 신기술들이 더 뽐내는 약간 그런 수준이 프레스티지 트림에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 5가 출시가 되면서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죠. 전기차 EGMP 공간에 맞추어서 새로운 실내 공간의 디자인 기능들의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새로워진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워진 다이얼 변속기입니다. 자, 이 돌리는 방향이요, 굉장히 단순하게 짰다고 합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 바퀴가 앞으로 가면은 다이얼을 위쪽으로 돌리면은 D, 반대로 후진을 할 때는 바퀴가 반대로 도니까 거꾸로 돌리면은 후진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N단을 넣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N단을 맞춰놓고 1초 이상 N단을 유지시켜 줘야 N단으로 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렁크도 들어갔는데, 지금 프렁크를 보시면은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할 정도, 굉장히 순정으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마감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프렁크 자체는요, H 트랙을 넣으면은 훨씬 더 좁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회생 시스템 2.0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아이오닉 5에서 처음 보여지는 기능인데, 기존의 코나 전기차에 있던 스마트 회생 제동은 앞차 거리를 재서 내가 스마트 회생 제동으로 가고 있다가 평소에는 탄력 주행이 가능한 0단, 그러다가 이제 앞에 차가 보이면은 1단,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2단, 더 가까워지면은 3단,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금씩 알아서 줄여주고, 제일 마지막에 차를 정차시킬 때는 운전자가 직접 레버를 이용해서 정지시키는 이런 기능이 스마트 회생제동 기능이었는데, 더 업그레이드가 된 2.0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회생 시스템 2.0은 교통 상황까지 다 판단을 해서 회생제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교통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거는 실제 운행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워진 아이페달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페달 모드는 패들 시프트 왼쪽, 회생제동 레버 왼쪽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 2단, 3단, 맥스까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총 4번 정도 당겨주시면은 아이페달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이페달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레버를 쓰지 않고 악셀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악셀 페달을 떼면 알아서 정차까지 시켜주는 이 기능이 그냥 아이페달 모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테슬라 차량을 한 번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차량은 크립 모드를 제외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차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서거든요. 정차까지 가거든요. 이 기능을 그냥 똑같이 넣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아이패들 드라이브 모드도 실제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점점 이제 정차까지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스무스한지, 아니면 이질감이 있는지,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직접 이 부분을 운행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드밴스 후석 승객 알림이 들어갔어요. 자, 이 기능은 최근에 나왔던 GV70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아주 신기술입니다. 아이오닉 5에도 들어갔어요. 기존의 후석 승객 알림은 차에 그냥 애들을 혹시 그냥 놔두고 내렸을 때 안에서 이제 애가 움직이면 그거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 어드밴스 후석 승객 알림은요, 이보다 더 나아가서 레이더 센서가 트렁크 뒷좌석까지 다 감지를 합니다. 움직임이 없어도, 이불을 덮고 있어도 심장 박동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여기 생명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운전자에게 문자로도 알려주고 차에서 경보로도 알려주는 그런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HDA2에 있는 기능 중에 자동 주차. 자, 이 자동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 보는 버튼이 있어요. 파킹 카메라.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 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통화를 하거나 중요한 통화를 할 때, 정신이 없을 때, 빨리 주차를 해야 될 때, 물론 이 주차를 빠르게 해주진 않겠지만 좀 정신없이 통화를 할 때는 자동 주차 기능을 쓰면 조금 편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려서도 자동 주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킹 모드로 해놓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이 자동차 키로 이렇게 파킹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주차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eGMP 새로워진 기능 V2L 있죠. 이 V2L이 이 바깥에는 기본으로 다 제공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차 시동을 걸지 않아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케이블 커넥터만 꽂아주면은 밖에서 마음껏 전기를 뺐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V2L 기능을 커스터마이징으로 따로 옵션을 넣어야 되고 사전 예약자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무료 탑재를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격이 얼마짜리길래 사전 예약 혜택을 주는지. 자, 이 V2L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는 기본으로 사용이 되지만 이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유틸리티 모드를 바꿔준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뭐 가정용 전기를 다 뺐을 때는 유틸리티 모드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자동차 운행 중이거나 이럴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전원을 오프한 상태,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실내에서는 V2L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새로 나온 아이오닉 5에 대해서 기본적인 옵션, 그 다음에 특징, 프레스티지 옵션, 그 다음에 새로워진 기능들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컬러 공개된 거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뒤에 매트라고 적혀 있는 컬러가 아마 무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만 원을 추가하면은 매트 컬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매트 컬러가 과연 어느 정도의 멋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된 아이오닉 5의 최신 기술들, 디자인들, 그리고 실내 거주 공간,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확고하게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옵션을 넣을지, 그리고 이 옵션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도날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